네, 안녕하세요. EBS 두 번째 유닛 요지, 주장, 유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1에서 제목이나 주제를 찾는 문항들이 영어로 된 선택지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이번 요지나 주장을 찾는 문제 유형은 보기 선택지가 우리말로 되어 있어서 난이도가 훨씬 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역시 이 문제 유형도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잡고 이 글의 필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서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키워드와 함께 전반적인 글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actice 1, 다시 말하면 우리 페이지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형제가 자매 간 불화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지문이 되겠는데요. 형제 자매 간에 sibling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형제 자매 간에 get along 하지 못하는, 잘 지내지 못하는 이런 문제는 엄마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일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부모가 겪게 되는 문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잘 지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좌절감을 주는 일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자, 이러한 잘 지내지 못한다라는 건 형제 자매 간에 불화가 있는 거죠. 영어로는 sibling discord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형제 자매 간의 불화를 해결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삶에 대한 기술과 교훈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로서 형제 자매 간의 discord, 불화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 자매 간의 불화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까요? 같은 집에서 자란다 해도 각각의 형제 자매가 세상을 다르게 경험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영어로는요, each of them experiences the world differently. 다르게 세상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부모로서 인지할 필요가 있네요. 아이들은 자신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기가 가진 고유의 재능, individual gifts,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질, unique talent,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해결 방법, 부모로서 형제자매 간의 불화, sibling discord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자아 정체성, 영어로는요, sense of identity, 이것들을 스스로 이해하게 되면 형제자매 간의 rivalry, 경쟁이라는 것은 좀 더 다루기 쉬워지는 그런 문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형제자매 간에 비교하지 않는 것, compare 하지 않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이런 sibling discord, 형제자매 간의 불화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부분에서 키워드를 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18페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은 이 지문에서 어떤 의도로 필자가 이 글을 썼는지 대강 파악을 하셨을 거고 키워드가 뭔지도 잡으셨을 텐데요. 네, 화면에 제가 파란색으로 정리한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도움이 될 어법들 그리고 어휘의 뜻이 되겠습니다. 네, 빨간색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요. 해결책에 초점을 둔 부분이에요. 자매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불화가 있을 때 부모로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해결을 해야 하는지 좀 강조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네, 그 부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One of the most frustrating issues for moms of children of any age is having kids who can't get along. 네, 여러분 주어가 상당히 길어요. 네,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길죠? 하지만 주어에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핵심 문법 중에 하나인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가 주어 자리 나왔을 때 one이라고 하는 이 하나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고요. 따라서 동사도 단수 동사 나와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네, 가장 좌절스러운 문제들 중 하나. 누구에게 있어서 어떤 나이든지 간에
아이를 가진 엄마들에게 있어서 나이에 상관없이 아이를 가진 엄마들에게 있어서 가장 좌절스러운 문제들 중 하나는 바로 뭐냐면 having kids who can't get along.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하는 아이를 가진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get along이라는 건 친구 사이에 잘 어울린다기보다는 지문 뒤에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형제 자매 간에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하는 아이를 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에 형제 자매 간에 부모로서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Here's a word of wisdom. 네. 여기에 지혜의 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Life is about problem solving. 삶이라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resolving sibling discord. 네, sibling discord라고 하는 건 이미 첫 번째 문장에서 한번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재언급한 단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형제 자매 간의 불화를 해결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하니까 teach라는 단어에 동사에 es를 붙여주었습니다. 형제 자매 간의 불화를 해결하는 것은 가르쳐 주게 됩니다. Important life skills and lessons. 매우 중요한 삶의 기술이라든지 교훈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로서 형제 자매 간에 잘 지내지 못하는 것을 그냥 방목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아이들이 삶의 어떤 기술, 교훈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겠죠. 자, 뭐에 대한 교훈일까요? 4가지예요. 첫 번째, fairness, 공정함, respect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self-control, 스스로를 자제하는, 통제하는 능력, negotiation, 협상,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o 이하를, that 이하를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가짜 주어, to understand 부분이 진짜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that절을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that은요, understand라는 단어의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접속사고, 접속사라면 뒤에 주어도 나와 있고요. 뭐도 나와 있어야 돼요. 동사도 나와 있어야 돼요. 자, that절의 주어는 each of them이고요. that절의 동사는 experiences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 네, 이 컴마 사이에 들어가 있는 while our children grow up in the same home은요. 삽입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없다고 생각할게요. 자, 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이들 각각이 세상을 다르게 경험한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제각기 다 다르게 세상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뭐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아이들이 같은 집에서 자라고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같은 집에서 자라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제각기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경험한다라는 걸 이해하라는 거죠. 자, 여기서 while은 뭐 반면에 하지만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They interpret the world through their own eyes. Their own eyes는 뭐예요? 자기만의 관점이죠. 자기만의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네, 뭘 알 수 있냐면 Each of them experiences the world differently 라는 말이나 They interpret the world through their own eyes 라는 말이나 결국엔 맥락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형제자매들은 제각기 자기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제각기 다르게 이해하고 경험한다는 거죠. As parents, we can help them best when we encourage them to see their individual gifts and unique talents. 네,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어요. 뭐 할 때 가장 잘 도울 수 있게 될까요? 네,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가진 고유의 재능, 고유의 자질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줄 때 가장 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각기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재능과 자질 이런 것들을 좀 키울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네요. As they begin to grasp a sense of their identity, separate from their siblings and even from us, the rivalry will get easier. 네, 아이들이 a sense of identity 이것도 되게 중요한 단어가 되겠는데요. 자기 고유의 정체성이에요. 자기만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뭐랑 별개로 separate from 무엇과 별개로란 뜻이에요.
그 형제 자매라든지 심지어 우리와는 별개로 자기만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들 간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은 좀 더 쉬워질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경쟁, 그 형제자매 간의 불화 이런 것들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거네요. It also helps not to compare one child to the other one. 네, 한 아이를 다른 아이와 다시 말하면 형제 자매 간에 compare, 비교하지 않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되죠. 네, 그렇게 서로 비교하는 것은 어떤 분노를 자아낼 수 있습니다. 대시 가리키는 건 대신 지시대명사로서 앞에 있는 진주어에 해당되는 투부정사 부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시를 좀 해놨어요. 여러분 제가 쭉 내용을 살펴봐 드렸는데요. 이 지문에서 단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바뀌었지만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맥락의 줄기는 같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중간중간 많이 보이네요. 제가 설명 안 한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문장에 가주어 it 그리고 진주어 투부정사 부분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the other one에서 이 one은 앞에 있는 child를 대신받는 부정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encourage라고 하는 이 동사는 오형식 동사로서 목적어가 보호하도록 격려하다, 독려하다라는 뜻이에요. 목적으로 보충해주는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see라는 원형이 아니라 to see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어요. 그리고 아까 삽입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도 역시 삽입된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쌍코마 보이시죠? 쌍코마를 제가 괄호로 묶어놨고요. 해석을 맨 나중에 해주셔도 돼요. 여기서는 형제 자매, 심지어 우리와 별개로 라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separation이라는 단어는 좀 떨어진, 별개의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쌍코마가 있는 부분은 삽입된 부분이구나 라는 것 역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을 찾을 때 어떻게 찾으셔야 될까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에 집중해서 그 내용의 맥락이 들어가 있는 선택지가 답이라는 걸 여러분이 캐치하시면 되겠어요. 이성적으로 해결하라는 내용은 아니었죠. 솔직하게 감정 표현하라는 건 아니었고요.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재능, 자기 고유의 재능을 찾도록 격려해라. 네, 이런 것들 다 어때요? 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이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3번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공평한 기회를 주라든지 모범을 보이라는 등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쵸?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텍스트의 MP3 파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듣고 수업에 참여해 주세요. 네, 이어서 Practice 3의 지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Practice 3에서는 가족 규범, Family Norm을 미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무려 3줄로 이루어져 있는, 다시 말하면 굉장히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해석을 하기가 다소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키워드와 함께 내용을 정리한 후에 문장을 들어가시면 좀 더 수월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저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the desired discipline, family norm, the issue, threadbare 같은 단어들이 핵심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가 the desired discipline, 바람직한 예절을 보이지 않거나 또는 family norm, 가족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라? 그 고질적인 문제, 여기서 말하는 그 고질적인 문제라는 건 뭘까요? 네, 바로 바람직한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 규범을 지키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이들은 넘지 말아야 될 리밋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것이 나와 있는 부분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Children must be educated about the limits they shall not cross. 자, 여러분 이 must라는 조동사가 얼마나 강한 표현인지 아시죠?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지문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이들은 넘지 말아야 할 그 한계,
제한선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넘지 말아야 될 한계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규범을 지키는 것이고 가족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어서 단순한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이들의 바람직한 예절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첫 번째 문장에 나왔던 the desired discipline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켜야 될 그 바람직한 어떤 예절, desired discipline, 이것을 최대한 단순한 언어로 simple language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넘지 말아야 될 그런 한계를 만약에 tries to cross the limit, 넘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warn in advance. 네, 미리 경고를 하는 것이 advisable,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왜 가족 규범을 따라야 하는지, conform to family norms. 가족 규범을 conform to, 따라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되면 가족 경계, 가족 규범의 중요성을 존중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네, 이 플로우 차트에 나와 있는 주요 어휘, 주요 문장 이런 것들 눈으로 좀 담아 주시고요. 우리 실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페이지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필기되어 있는 내용은 주로 어법과 관련된 내용이 필기가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서 네,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빨간색 형광펜은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드러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주장하는 바를 고르는 이 문제는 선택지가 한글로 우리말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비교적 쉽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답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변형 문제까지 예상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If a child is not be able to display the desired discipline or displays behavior which is inappropriate as per family norms, it is important to communicate and discuss the issue threadbare with the child, describing clearly family boundaries or whatever. 참 길어요. 그쵸? 네, 굉장히 긴데요. 여기서 이 desired discipline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람직한 예절이란 뜻이에요. 이 discipline이라는 단어가 훈육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우리 텍스트에서는 예절과 관련된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desired discipline이라는 단어는 뒤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어디서 언급이 되냐면요. 네, 여기 있네요. desired discipline 보이시죠? 네, 한 번 더 나오고요. 그리고 이 family norm이라는 단어도 뒤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돼요. 네,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요. family boundaries라는 단어. 이 단어도 여기 이렇게 한 번 더 언급이 돼요. 네, 키워드나 소재는 반복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 점을 잘 명심해 주시고 텍스트를 살펴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봤는데요. 자, 지금 if가 이끄는 부사절의 동사가 두 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 동사 is고요. or 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displays라고 하는 두 번째 동사가 나왔습니다. 주어가 a child,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는 이렇게 단수 동사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display라는 단어는 단수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s를 붙여주셔야 단수 동사가 완성된다는 것, s 붙여주세요. 네. 그리고 which라고 하는 주격관계 대명사가 앞에 있는 선행사 behavior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주어가 쓰였어요. it. 진주어는 to communicate and to discuss the issue 부분이 진주어가 되겠는데 가주어와 진주어 사이에 이렇게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해석은 to 이하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하나 더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화면상으로 밑에서 네 번째 문장. It is advisable to warn the child in advance. 역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데요. 가주어 진주어 사이에 advisable, 바람직한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to 이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구조가 똑같죠? 네, 이어서 볼게요. 두 번째 줄에 threadbare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앞에 있는 issue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네, threadbare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요, 하단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질적인, 오래된 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어요. 그 고질적인 문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escribing 이라고 하는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여기서는 설명하면서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요? clearly,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라는 뜻이겠죠. 뭐에 대해서? family boundaries or whatever, 가족의 어떤 경계 또는 무엇이 됐든지 간에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내용이 먼저 살펴볼까요? 자, 우선 부사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이가 만약에 바람직한 예절을 보이지 않는 경우 또는 가족 규범에 따른 적절한 행동 양식이 있을 텐데 그것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맞아요. 서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토론하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대화를 하라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하면서? 가족의 경계를 분명하게 되짚어주면서 설명해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굉장히 길긴 했지만 무슨 내용이에요? 정해진 그런 바람직한 예절이라는 것인데 그것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경우 대화를 봐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뭘 해야 될까요? 교육을 받아야 되죠. 네,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교육을 받는 대상이므로 be educated, 수동태 나왔습니다. 반드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한계죠. 그들이 shall not cross, 넘지 말아야 할 그 한계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in simple language라고 하면 아주 간단한 언어로 쉽게 말하는 거죠. 아주 쉬운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does help,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뭐 하는데? elicit, 끌어내는데. 뭘 끌어낼까요? 아이들로부터 바람직한 예절을 끌어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아주 큰 도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does라고 하는 조동사가 help라고 하는 일반 동사를 강조해주는 강조의 조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사를 강조해줄 때는 do나 does, did 이러한 두 동사를 동사 앞에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동사가 이와 같은 동명사 주어로 형태가 갖춰져 있을 경우에 단수 취급함으로 두 동사를 does로 바꿔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 help라고 하는 이 동사의 특징이 뭐냐면 삼형식으로 쓰였을 때 목적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를 취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돕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문장에서는 elicit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목적어 자리에 나왔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언어로 그 아이와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절을 끌어내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가족 규범이라든지 바람직한 예절을 좀 미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아이들이 넘지 말아야 될 그 한계가 있는데 그걸 자꾸 넘어서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To warn the child in advance. 네, 미리 아이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경고를 한다는 것은 미리 아이가 알아챌 수 있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뭐 하기보다는 rather than punish him or her later. 나중에 그 아이들을 남자아이가 될 수도 있고 여자아이가 될 수도 있고 그 아이들을 벌 주기보다는 그저 다그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미리 지켜야 될 바람직한 예절이 뭔지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게다가 자, 게다가라고 하는 연결사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 규범, family norm, desire, discipline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열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게다가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역시 동명사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단수 동사 helps 나왔고요. 자, help가 삼형식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형식으로도 쓰입니다.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일 때가 있는데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자리,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 모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확인해 보시면 목적어 자리에 the child,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respect,
자,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learn. 네, 이렇게 투부정사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목적격 보호. 네, 투부정사가 두 개의 투부정사가 and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설명해 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뭐에 대해서 왜 자신들의 행동이 반드시 가족 규범을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왜 자신들의 행동이 머물러야 하는지, 그 가족의 경계 안에서 머물러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가족 경계의 어떤 중요성을 존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프레임 안에서, 그 틀 안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것을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문장도 역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데 기본적인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명사 주어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동사 단수 동사 쓰였고 help는 오형식 동사로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자리에 투부정사가 쓰인다는 거였고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y부터 boundaries까지가 무엇을 설명하다, 무엇을에 해당되는 이제 목적어 부분이에요. 의문사 주어 동사의 형태를 띠고 있죠. 의문사 주어 동사. 자, 이 동사 부분을 보시면 must라고 하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conform to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네, 이 동사 원형이 and 뒤에 한 번 더 나와요. remain. 이것도 역시 must라고 하는 조동사에 걸려 있는 동사 원형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까지 좀 챙겨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은 여러분 정리가 좀 되셨을 거예요. 지금 부모는 네, 이거네요. 어기지 말아야 될, 넘지 말아야 될 그 가족 규범, 바람직한 예절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지문이 되겠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Practice 3 지문을 살펴봤는데요. 좀 속도를 빨리 듣고 싶은 친구들은 그 유튜브 오른쪽인가 그 상단에 보시면 속도 조절하는 거 있어요. 속도 조절해서 좀 빠르게 들으셔도 되고요. 이 지문을 나름대로 그 키워드나 중요한 문장을 중심으로 플로우 차트로 다시 한번 노트 정리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mp3 파일 다운받으셔서 꼭 이 지문을 영어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